네, 법무부가 올해부터 중재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중재라고 하면 보통 중간에서 뭔가 조정이나 화해 같은 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중재산업은 뭔가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대로 분쟁에 끼어들어서 쌍방을 화해시키거나 조정하는 도출을 네.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법원 재판 대신에 이 제3자인 중재인의 중재로 이 네.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네. 법률 서비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중재가 성립이 되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네. 건설이나 상사 분야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요. 네. 또 이 법률 서비스인 만큼 비용과 수입이 발생을 해서 산업이 되는 거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중재제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현행 중재제도는 1966년에 제정된 이 중재법에 의해서 네. 상거래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이 법률 관계에 한해서 사단법인인 대한상사중재원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사건 건수가 400건 네. 정도 되고요. 네. 액수로는 이게 9,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반면 같은 기간 싱가포르는 4조 5천억 원, 또 홍콩은 5조 6천억 원 규모로 네. 우리나라는 이 같은 아시아에 속해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중재 규모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네. 좀 영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이 5개년 계획입니다. 네, 뭐 법무부가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겠다는 건가요? 일단 이번 기본 계획은 2019년 1월 1일을 기해서 또 향후 네. 만 5년간 2023년까지 계획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네. 중재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또 중재 제도 선진화를 통한 중재 산업 기반 강화, 또 중재 심리 시설 개선, 또 중재 기관의 사건 해결 역량 강화 및 신규 중재 분야 발굴, 마지막으로 국제 중재 사건 유치 전략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법무부는 중재 전문가 육성을 위한 중재 교육원이라든지 네. 또 중재인 등급제를 시행을 해서 동기부여나 또 경쟁을 유발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중재 이용을 늘리기 위한 표준 계약서 보급과 또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국내외적으로 이 중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습니다. 네, 뭐 기업들 입장에서도 소송이나 재판보다는 나은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일단 중재는 단심제다 보니까 3심제로 운영이 되는 이 소송보다 좀 훨씬 신속하고 비용이 좀 저렴하게 듭니다. 네. 또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이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또 좀 현실성 있는 중재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원보다 좀 더 네. 합리적이고 좀 현실적인 결과를 네.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 때문에 특히 국제 무역 분쟁 등의 경우에는 당사자 국가가 아닌 제3자 국가에서 조정을 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생각은 이 돈을 좀 끌어오겠다라는 건데요. 네. 법무부 관계자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특히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이 국제중재 사건을 많이 이제 해외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의 국제중재 사건을 국내로 유치할 경우에는 국부유출 방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최근 5년간 이 법률 무역 수지 적자폭이 국내는 연평균 6천억 원 이상을 네. 지금 상회한다는 게 이 관계자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재 비용을 좀 끌어오겠고 또 이 네. 해외 중재 비용도 유치하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법률 서비스 시장 적자 개선에 좀 일조를 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이제 의지입니다. 네, 뭐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